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 특수활동비. 네, 죄송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왜 10%밖에 못 잘랐나입니다. 예. 자, 참, 제가 이 예산국회가 진행되고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번 예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혹은 검찰 독재 정권이 주머니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그 검찰의 숨은 예산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검찰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숨어있는 예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검찰 특수활동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검찰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더 이상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성조차가 없고 이미 검찰이 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면서 회식하는데 쓰고 있다. 따라서 이 특수활동비 완전히 다 삭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국회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한동훈은 참 싸가지 없이 굴었죠. 이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될 때마다 깐족대는데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함부로 엉뚱한 데 유용했다라는 것이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뻔뻔스럽게 굴기도 했고요.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카로 쇠고기 사 먹으면 그게 탄핵 사유라는 둥. 지들은 고기 안 사 먹었나? 청계산 밑에 있는 그 쇠고기 식당 가가지고 200만 원씩 퍽퍽 긁고 다니더니 겨우 8만 원 가지고 시비 걸고 있는 그런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게 검찰 아니었나요? 자, 검찰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지들의 잘못이 지적이 되면은 그것을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니는 잘해? 니는 똑바로 해?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주 못돼 처먹은 거죠. 이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메신저 공격에서도 가장 저질스러운 게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 독재 정권이 하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민주당은 이번에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야 했습니다. 필요성도 그렇고 정치적 필요성 혹은 재정적 필요성 혹은 검찰의 이 행태 어떤 면을 보더라도 이 특수활동비를 남겨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썼으면 어디에 썼다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 돈을 낸 사람이 국민이잖아. 원래 돈 쓴 사람은 돈 준 사람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지 돈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회사 돈 썼다 쳐. 뭐 판공비 썼다 쳐. 그 하나하나 일일이 그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은 안 하죠? 만약에 일반 회사 같은 데서 판공비 어디 썼는지 뭐 영업비 이런 거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소명 안 하면 예산 삭감됩니다. 돈 안 나와요. 법카 안 줍니다. 그런데 왜 검찰 특수활동비는 계속 주죠?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게 원래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건요, 경찰이라든지 안기부라든지 요런 놈들이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이른바 프락치를 운영하려고 쓴 돈이 바로 이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자기들은 간첩 잡는데, 불순분자 잡는데 쓰는 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런 돈은 기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활동비 몰래 쓰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의 시작이에요. 자, 그때만 해도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뭐 프락치 공작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간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뭐 정보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쓰려고 있는 게 특수활동비예요. 즉 군사 독재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 특수활동비예요. 근데 검찰은 또 왜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검찰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 검찰은요, 당시 정보경찰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정보경찰들한테 돈 찝어주면서 이런 뭐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즉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 이제 정보 수집을 할 필요가 있나요? 검찰은 이제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판에 정보 수집, 수사 정보 수집을 해야 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약 수사하려면 이 특수활동비 필요하다. 마약 수사하는데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데? 다른 예산 쓰면 안 되나? 왜 안 되지? 그 뭐냐면은요,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기존에 마약을 하던 전과자,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야, 내가 돈 한 푼 줄 테니까, 돈 몇 푼 지워 줄 테니까 너 그 마약 누구한테서 그 돈을 마약을 받았는지 네 윗선대 혹은 네 주변에 마약하고 있는 놈 나한테 정보 넘겨. 요렇게 하려고 사실 특수활동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밀고 하는 거잖아. 밀정 씹는 거죠. 이런 거 해도 되나?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서 이런 짓 했다 그러면요, 이런 짓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진짜. 대형 사고가 났을 거야. 논란이 한참 됐을걸요? 자, 그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 솔직히 이제 검찰이 필요해? 이제 필요하지 않잖아. 더군다나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놔야 되는 단계에 왔잖아요. 검찰한테 수사권 주지 말자고 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왜 기밀을 요하는 수사가 필요하죠? 아예 수사를 못할 건데? 네, 특수활동비 없애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지들 회식비로 써왔잖아. 그쵸? 그랬으면 없애야지. 근데 그걸 왜 남겨뒀죠? 그것도 기껏해야 10%밖에 못 잘랐대. 이 뭐 하자는 거야? 자, 어제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숱한 불법 부정사용과 오남용에도 내년 특수활동비는 10%만 감액되고 나머지 그대로 남았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8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72억, 10%밖에 삭감이 안 됐다. 8억 원만 삭감된 거예요. 민주당에서 특수활동비 TF를 운영했었는데 성과를 다시 한번 못 거둔 겁니다. 대폭 삭감이나 완전 폐지가 안 되면 대폭 삭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겨우 10%? 더군다나 검찰이 사용처를 소명을 못했잖아. 어디다 썼는지,
엉뚱한 데 썼잖아요. 지들 회식비로 썼다는 게 확인됐잖아. 그리고 일부는 검찰총장이 현금으로 흥청망청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 어떻게 현금으로 쓰냐고. 아마 현금으로 썼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돈 뿌렸다는 얘기지. 제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검찰 대검 출입을 하고 있을 때인데 대검 그 기자실 옆에 신한은행 출장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신한은행 출장소에 두세 달에 한 번쯤인가? 뭐 한 달에 한 번쯤인가? 갑자기 현금이 똑 떨어질 때가 있어. 돈이 완전히 없는 거야. 아무리 출장소라고 해도요. 보통 10억, 20억 정도는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현금이 똑 떨어졌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현금을 10억 이렇게 하여튼 억대의 현금을 찾아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장소에 돈이 없잖아. 기자들 중에서 많이 겪었어요. 돈을 찾으러 갔는데 지금이야 전부 다 카드로 쓰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0원 밑으로는 다 현금 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은 10,000원 밑으로 다 현금을 아니라 다 카드를 쓰지만 옛날에는 10,000원 아래쪽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몇천 원 이런 건 전부 다 현금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닙니다. 현금 떨어지면 깝깝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기자들이 옆에 신한은행 출장소가 있으니까 거기 ATM기에 가지고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돈이 항상 없어. 전혀 돈이 없는 때가 있어. 뭐지? 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다? 특활비 빼낸 건 날이었던 거지, 그날이. 즉, 원래 특활비는요, 이렇게 현금을 빼다 써서 쓰면 안 돼. 근데 현금 빼서 쓴다는 건 뭐야? 지들 멋대로 써도 아무데나 써도 티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돈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저 자꾸 묻고 싶어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는 글쎄 글쎄 공직 또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여러분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검찰 특수활동비로 주로 어디다 썼다? 심지어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특수활동비를 썼대. 아니 거기서 무슨 기밀 수사를 했어? 파리바게뜨에서? 스타벅스에서 무슨 기밀 수사를 했나? 야, 진짜 웃기네. 심지어 프리퀀시를 정립한 것도 있다며. 에? 자, 패밀리 레스토랑, 해산물 식당에서 단체로 기밀 수사를 했나? 회식비를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심지어 현금 저수지로 악용되기도 했다는 기사가 뻔히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해 10% 잘랐다고? 뭐 하자는 거야? 검찰이 앞으로는 잘할게요 라고 했어? 야, 검찰이 언제나 앞으로 잘할게요 라는 말 안 했어?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수사 안 할게요. 앞으로 함부로 검찰 빨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저기 그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일, 그런 일을 안 할게요. 지들이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검찰의 못된 짓거리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검찰을 믿어요? 그런데 겨우 10%밖에 안 잘랐다고? 도대체 왜? 왜? 자, 보세요. 총장 특활비 136억 원을 별도 계좌에서 이중장부를 통해서 관리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고, 한우 파티를 했다는 것까지도 나왔잖아. 그래 놓고 이걸 검찰은 한우 파티가 용도에 맞는 거래. 야, 쇠고기 먹는 게 무슨 검찰 특활비 용도에 맞아? 야, 무슨 직원들 소고기 파티가 특수활동비 용도라고? 야,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자, 게다가
이 특수활동비 영수증 보세요. 다 지웠잖아. 뭐? 휘발이 됐어? 딱 이 돈하고 장소만 맞춰서 휘발이 되나? 특수활동비 영수증 내놓으라니까 이딴 식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 검찰을 믿어? 이걸 믿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로 이미 탄핵 사유예요. 이미 이 자체로 탄핵 사유. 한동훈은 특활비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그런다고 되게 깐족대던데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면 뭐가 탄핵 사유야? 아니 지들은 이재명이 법카 8만 원 딴 데 썼다고 지금 수사하고 개지랄 떨고 있으면서 지들이 몇 억씩 날려먹은 거는 그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탄핵도 안 돼? 누구는 검찰 수사를 하면서 지들은 탄핵 사유도 안 된다고? 이런 개새끼를 아유 진짜 이게 한동훈입니다. 이게 검찰이에요. 근데 이 검찰한테 특수활동비를 또 맡긴다고? 도대체 어느 놈이 이런 결정을 낸 거야?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검찰 특수활동비 이번에는 왕창 다 날라갈 거다라는 게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검찰 특수활동비 이번에 왕창 그냥 통째로 날라갈 거다. 다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하고 입씨름 하는데 한동훈이 자꾸 깐족거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산 삭감 기대하세요 라고 했잖아. 근데 그 기대하라는 예산 삭감이 겨우 10%야? 예산 삭감한다고 쌩 난리를 쳤는데 심지어 그래 갑질한다고 욕까지 먹어놓고 겨우 10% 했어? 야 참. 그러니까 이 박용진이라는 애들 자체로 보면 틀려먹은 거지. 예? 주둥이만 깠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박용진 의원은 나는 깎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말렸다. 요럴런지도 모르겠어. 좋아. 그래 그럼 도대체 어느 놈일까? 제가 그래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살려줬을까? 자, 보통 검찰 특수활동비처럼 이 검찰 관련 예산은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한번 다룹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예산을 쭉 다룬 다음에 일정한 게 뭐 의견서를 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심의를 한 그런 자료, 결과 보고서를 법사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보통 법사위에서 예산을 깎아서 오면은 예결위에서 살리지는 않아요, 보통. 대체로 보면 법사위에서 깎았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대로 깎아. 일부 조정이 있을지언정 웬만하면 그대로 쭉 깎인 대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전액 삭감도 아니고 기껏 10%밖에 삭감이 안 됐다는 건 뭘 말한다? 적어도 법사위에서든 예결위원회든 양쪽 두 군데에서 모두 예산을 깎지 말자. 웬만하면 거의 깎지 말자. 안 깎을 수는 없으니까 10%만 깎자. 라는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안 깎고 돈을 넘겨준 거지.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그걸 통과시켜 준 거지. 자,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그러면 누가 그랬을까? 자, 10%밖에 그 문제가 많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기껏 10%밖에 안 깎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책임은 법사위에서 져야 되고요. 두 번째 책임이 예결위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사위에 누가, 예결위에 누가 검찰 편을 들어준 거야? 확인해 봤어요. 법사위원 중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쭉 살펴봅니다. 소병철, 김승원, 박범계, 송기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었죠. 소병철, 김승원, 송기현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다 검사 출신이에요. 박범계는 막판에 한동훈하고 참 분위기 좋았다. 그죠? 한동훈 막 칭찬해주고 막 그랬지. 그죠? 오죽했으면 김도우비가 오늘 분위기 좋다 라는 얘기까지 했을까요? 자,
그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은 이 중에 뭐 이 외에도 뭐 박주민 의원도 있고 김용민 의원도 있고 이탄희 의원도 있고 합니다. 법사위원 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말고도 몇 번 더 있습니다만 제가 딱 뽑아보니까 요 사람들은 확실히 검찰 출신이고 박범계 최근 들어서 한동훈하고 되게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법사위 중에서는 요 4명이 일단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의심스러운 정도예요. 일단 요 용의 선생이들을 쭉 올려놨어. 기본적으로 이 소병철 의원을 제가 지목을 안 할 수 없는 게 법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특히 예산 관련 결정을 내려서 보내려면 이 소병철 의원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이 사람이 그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예요. 사실상 부위원장이지. 사실상 민주당 측 간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찌 된다는 얘기야. 소병철 의원이 합의를 안 해주면 예산 절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병철 의원 분명히 이 예산 관련된 책임이 있어요. 자, 나머지 뭐 마찬가지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예결위는 누구 있느냐? 예결위 중에서 제가 몇 사람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추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몇 사람 더 계신데 일단 의심스러운 사람 볼게요. 일단 예결위원장 서삼석. 일단 예결위원장이니까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지. 그 다음에 민주당 측 간사 강훈식, 기동민, 김승원, 김회재, 도종환, 신동근, 이소영, 조홍천, 허영. 여기서 검사. 기동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그때 검찰개혁법안,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검찰개혁법안 막 몰아가지고 우리 통과시킬 때 그때 제일 방해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다? 기동민. 기동민이 그랬대잖아. 검찰개혁안 이걸 하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간족됐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때도 보도해드렸어요. 알려드린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김승원 또 나오네? 앞서서 누구? 여기 있었네? 근데 또 나오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합의 안 해주면 절대 예산이 못 넘어가. 김승원, 이 사람 예결위원도 하고 있네. 자, 송기현, 이 양반도 마찬가지. 자, 신동근도 우리가 상당히 좀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하나죠. 자, 보세요. 그러면 딱 보면 여기 검사 곳곳에 검사들이 앉았네. 아니 검사들이 예산 결산도 이렇게 하나? 예결위도 하나? 예. 이러니 검찰 특활비가 잘릴 수가 있었겠어? 저는 이번 이 검찰 특활비가 삭감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잔존한 이유를 두 가지로 잡습니다. 검사 출신. 일단 이 사람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결위와 법사위 간사 혹은 위원장 이들은 절대 책임 못 피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충 누구 나오시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병철, 김승원, 박범계, 송기현 이 네 분 다 법사위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아니 본인이 억울하면은 본인이 나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자, 이 사람들 특히 김승원 의원은 예결위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본인 빼박이야. 소병철 의원 이 사람 법사위 간사기 때문에 빼박이야. 이 두 사람. 자, 그 다음에 위원장 간사 빼박이죠.
김승호는 또 나오네. 자, 조홍천, 김혜재. 아씨. 자, 이소영은 이 양반도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검사를 했던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검사들 판이죠. 이러니 제대로 예산이 심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을 꺼내온 사람은요, 일단 의심을 할 만한 사람들을 제가 쭉 뽑아냈습니다. 의심을 할 사람 총 14명입니다. 총 14명인데, 그 중에서도, 혐의가 짙다라고 하는 사람은 위원장, 그리고 간사, 그 다음에 또 검사, 그리고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사람들. 저도 수박 당도 측정하듯이 이것도 특활비 강도를 측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빼박이죠. 검사 출신인데 법사위에도 있고 예결위에도 있고 자, 참. 박예숙님, 법사위가 수박밭이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사실 확인한 얘기가 좀 있어요. 누가 적극적으로 검찰 특활비 예산 지켜주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내용과 일치됩니다. 일치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직접 취재를 한 내용들이 아니고 확인을 아직까지 다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진과 이름을 띄운 이유는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 대체로 일치해요. 국회에서 예산을 협의하라는 거는요. 밀실에 앉아가지고 꿍짝꿍짝 서로 나눠먹기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검찰을 그렇게 감싸줄 거면 지역구도 검찰로 바꾸세요. 엄한 데 가서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한테 표 달라고 하지 말고 검사들한테 가서 표 달라고 하라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